대선이 사실상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 제가 아는 안철수 후보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본인이 만약에 당선도 되지 않고 그러면서 정권 연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안철수 후보가 가장 어떤 최악의 것으로 생각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후보도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된다는 생각이 워낙 강하신 분이에요. 정권 교체율이 60% 가까이 이르기 때문에 그런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를 포함해서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대표적인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조산해서 대통령에 집중된 이 권력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 이 적대적 양당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정당이 하는 정치가 제공하는 그런 정치 서비스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타협과 양보가 없는 그런 정치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선진 정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정당이 경쟁하는 정치, 다당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당제를 하려면 지금 이 소선구제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식 완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단일화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후보를 양보했다고 쳤을 때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우리나라는 이제는 다당제로 가야 시대 교체가 가능하다. 적대적 양당제를 청산하는 이와 같은 것이야말로 안철수 후보가 정말 정치하고 싶은 목적이고 어떤 소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이 달성이 된다면 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어떤 그런 과거의 단일화는 아니기 때문에 차선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저는 뭐 당직이나 선거직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 선거를 했던 거고 또 저는 정치를 앞으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정치권에 몸담는 시간을 따지면 30년이 넘었고 그쵸. 그리고 국회의원만 해도 4선까지 했기 때문에 한국 정치가 올바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는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책무,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도 가장 적임자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거고요.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우리 호남분들, 제 지역구인, 제 출신인 호남분들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그 문재인 정부,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대한 호남의 이 높은 지지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저를 오히려 뭐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급속한 비판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저는 또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러나 안타까운 심정은 있어요. 호남은 과거 수십 년 동안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세력에 맞서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투쟁했고 또 많은 희생을 당해왔습니다. 그런 점을 다른 지역 분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 박정희 전두환을 잇는 그 군사 쿠데타 세력을 잇는 어떤 정치 세력이 지금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서가 호남에는 지금도 강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들, 뭐 민정당, 뭐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이거 할 것 없이 국민의힘까지도 그런데 그런 과거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남이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계속되어 왔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뭐 여기안보 정책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이 호남이 과거와 똑같은 그런 어떤 그런 태도로 문재인 민주당 정부를 지지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런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자라서 대통령 후보에 이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탄압받았고 한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불법과 부정을 척결하려고 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로부터도 또 탄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는 호남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그런 정의로운 태도, 정의로운 투쟁과 맞닿아 있는 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호남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겠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나 알면 알수록 저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이 사라진 민주당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중시했기 때문에 소위 동진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TK, PK까지 사람들까지도 다 썼던 것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던 원칙, 상식 이런 게 사라지고 그냥 자기 편, 내 편과 내 편을 분리해서 자기 편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싸고 자기가 생각하기 다른 내 편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그런 것은 노무현 정신하고 맞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재명 후보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그 전과도 아주 죄질이 아주 나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무리 호남이라 하더라도 그런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정서가 퍼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호남이 그토록 싫어하는 과거 국민의힘의 그런 어떤 과거의 행적 그리고 반성과 사과도 없는 그런 점에 대해서 5.18 폄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역차별, 인사차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는 그런 국민의힘을 과거와는 단절시키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쇄신해서 국민의힘의 변화를 이끌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왕이면 호남이 소극적 지지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압도적 지지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